만약 프로복서가 글러브를 벗고 맨주먹으로 싸운다면 더 약해질까요? 더 강해질까요? 네, 이에 대한 답은 맨주먹으로 복싱을 하는 단체 BKFC에서 찾을 수 있으니 글러브와 맨주먹의 차이만 있을 뿐 BKFC의 규칙이 투기 종목 중 프로복싱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킥복싱이나 MMA 선수보다는 복서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로 맨주먹 복싱에 적응하지 못하고 박살나는 프로복서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대체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밥 먹고 주먹만 쓰는 프로복서가 왜 글러브를 벗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먹 싸움에서 패배한 것일까요? 반대로 프로복서 중에 맨주먹 복싱을 제패한 선수는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오늘은 코너 맥그리거가 부분 오너로 있는 맨주먹 복싱 단체 BKFC에 도전한 프로복서들에 대해 알아보면서 복싱과 맨주먹 복싱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이들이 어떤 경기를 보여주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넘버 1. 타일러 굿존. 타일러 굿존은 13승 5패 4KO를 기록한 무명 복서입니다. 우직한 인파이터로 하이가드를 앞세워서 포켓으로 파고드는 그는 몰아넣은 다음 연타를 치는 게 핵심으로 커버링도 뛰어나지만 상체 움직임도 적절하게 활용합니다. 그런 전통적인 스타일로 천천히 풀어가던 타일러는 복싱의 기본기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장면들을 만드는데요. 근거리로 들어가서 타이밍을 잡는다거나 더킹 레프트 바디, 숙이면서 라이트 같은 교과서적인 복싱으로 대응하던 그는 접근전이 지속될수록 리듬을 찾아가면서 판정 승리를 거둡니다. Rounders. Well, he probably knows now exactly what he tried to do there. He's trying to get Barker to force it because he's winning the round, and he'll walk onto something, and it's exactly what's just happened. 그리고 타일러는 프로복싱 활동을 중단한 뒤 BKFC로 넘어갑니다. 상대는 MMA 80전을 자랑하는 찰스 베넷. 과거 프라이드에서 엄청 유쾌한 모습을 보여준 재미난 선수이죠. 하이가드 대신 상체 움직임을 활용하던 타일러는 주먹을 아끼면서 단타 위주로 공격하고 맨손 복싱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첫 번째 다운을 가져갑니다. 즉 글러브 쿠션이 없기 때문에 커버링을 올리더라도 수비에 허점이 생기는 만큼 어설프게 막는 대신 피하는 쪽을 선택한 타일러는 수비는 물론 공격에서도 다른 색깔을 보여줍니다. 스치면서 맞더라도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카운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앞손 견제를 자제하고 파워샷을 위주로 리듬을 끊어주던 그는 노가드를 유지하다가 한두 방씩 걸리지만 인파이터의 자존심을 걸고 근성과 맷집으로 돌파, 똑같이 치고박자는 마인드로 공격적인 운영을 가져갑니다. 여기까지 종합하자면 프로복싱 시절 커버링, 상체 움직임, 연타가 강점이었던 타일러가 BKFC로 넘어오자 커버링과 연타는 버리는 대신 상체 움직임과 단타에 힘을 실어준 것인데요. 보통 프로복싱의 경우 회피 이후 반격을 넣기 위해 최소한의 동작으로 스치듯이 피하기 마련이지만 커팅이 도사리는 맨손에서는 복싱에 비해 크게 움직이고 스트레이트에서 훅으로 이어지는 원 패턴을 고집하면서 BKFC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I think it's been a while since he's actually taken it. I don't want to see you showboating and get knocked out. You know? It's either pain or mock pain. I'm glad I'm not a judge for this fight, man, because it's been pretty much tit for tat. 그렇게 타일러는 맨손 복싱에 완벽하게 적응한 듯 보였으나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MMA 출신의 제임스 릴리와의 시합에서 11자 가드를 바탕으로 인파이팅을 시도하지만 잘못된 손 위치로 공간이 뚫려버리고 이로 인해 경기 시작 1분 만에 망가지면서 지난 시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맞이합니다. 사실 커버링을 위주로 막고 싶다면 손을 얼굴 높이로 드는 대신 팔꿈치를 세워야 하지만 프로복싱의 경우 살짝만 올리더라도 글러브의 부피가 빈 공간을 채워주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한 타일러가 예전 습관이 나오는 것인데요. 승부를 뒤집기에는 충격이 쌓여버린 상황에서 어떻게든 전진으로 풀어보지만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고 연타를 칠수록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지난 시합에서 인상을 남겼던 타일러가 프로복싱 스타일로 회귀하자 귀신같이 패배합니다. 넘버 2. 다고베르토 아게로. 도미니카 복서 다고베르토 아게로는 프로복싱 15연승을 질주하다 2연패를 끝으로 BKFC로 넘어왔습니다. 타일러 굿존과 전혀 다른 스타일로 빠른 발을 살려 아웃복싱을 구사하는 그는 앞손을 내린 채로 플리커 잽을 난사하며 스위치 히터에다 뛰어난 동체 시력을 자랑합니다.
그런 이유로 웬만한 공격들은 스텝으로 피해버리는 그는 좀처럼 타격거리를 안 주기 때문에 신체 스펙에서 앞서지 못한다면 가둬놓고 때리기가 어려운데요. 다만 중심이 높다 보니 화력 승부가 일어나면 몸싸움에서 밀리기가 일쑤이며 펀치력도 강한 편이 아닌 만큼 한 번이라도 잡힌다면 그대로 KO 될 수 있습니다. Taking a good look. Better clinch. Aguero better clinch. The ref. 그런 이유로 맷집과 화력이 중요한 맨손에서는 아게로의 스타일이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놀랍게도 그는 프로복싱 스타일을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앞손을 내림과 동시에 백스텝으로 대응하던 그는 지뢰를 깔아놓고 카운터를 친다거나 손부상을 입기 쉬운 플리커 잽을 활용하고 양쪽 스탠스를 활발하게 섞어주며 끊임없이 거리감을 흐트립니다. 즉 맨손 복싱에서 아웃복싱을 활용한다는 것은 민첩성 그 자체인 마이클 페이지조차 시련을 겪을 만큼 위험하지만 그런 리스크를 커버할 정도로 완벽하게 구사한 것인데요. 보통 1라운드만 지나더라도 피투성이가 되기 마련이지만 유효타를 봉쇄하며 자신의 거리를 유지하던 아게로는 상대가 한계를 느낄 만한 압도적인 기량으로 승리합니다. Face of Chancey Wilson. The right hand. 그렇게 BKFC 데뷔전에서 대박을 터뜨린 아게로는 실력을 인정받아 타이틀 도전자 자격을 얻습니다. 상대는 UFC 경량급에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존 도슨, TJ 딜라쇼, 존 모라가, 페드로 무뇨즈 등 수많은 강자들을 꺾었으며 드미트리우스 존스만 없었다면 챔피언에 올랐을 인물입니다. 특히 뒷손 단발이 미친듯이 강력한 데다가 스피드가 무지막지한 존 도슨은 하드펀치와 빠른 발이 조합된 괴상한 선수인데요. 그런 까다로운 타입을 만났음에도 신체 조건의 우위를 과감하게 살리던 아게로는 한 번의 실수가 다운으로 연결되면서 맨손 복싱의 무서움을 1라운드부터 체감합니다. Fighters to ultra tactical fighters. That's it. Hard on the explosion and down. 그렇게 다운을 맛본 아게로는 주먹을 쥐는 대신 손바닥을 펴줌으로써 백스텝에다 캐치를 얹기 시작합니다. 오소독스로 강먹기를 시도하며 손싸움을 걸어주던 그는 과감하게 들이대는 도슨에게 카운터 한 방을 선사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주고받은 두 선수는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승부를 펼치는데요. 거리를 뚫으려는 자와 이를 받으려는 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나이지리아의 전통 무술 담배처럼 뒷손에 치중하던 두 사람은 5라운드 내내 우열을 가리지 못한 채로 무승부로 마무리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게로는 몇 차례 위험한 장면에 노출됐고 손바닥을 활용하는 변화를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프로복싱 스타일을 90% 이상 활용한 것 같습니다. Fighters to ultra tactical fighters. That's it. Hard on the explosion and down. Dodson takes that right hand and good time the entries. There's a big left hand, right hand. Draw. Number 3. 뎃 응우엔. 프로복싱 20승 3패의 뎃 응우엔은 체력과 볼륨으로 짓누르는 끈적끈적한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선수 시절 올림픽 유망주로 주목받던 그는 2004년부터 프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아쉽게도 세계 레벨에는 올라가지 못했으며 2019년 37이라는 늦은 나이에 BKFC로 진출했습니다. 그럼에도 건재한 체력을 바탕으로 복싱 시절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던 그는 마찬가지로 프로복싱 출신의 트래비스를 노련하게 제압해버리는데요. 아무리 프로복서라 할지라도 맨주먹으로 넘어오면 고통에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무심하게 치고박던 그는 순수 기량으로 트래비스를 압살하면서 판정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리고 응우에는 맨주먹의 묘미가 느껴지는 기막힌 KO를 거둡니다. 시작과 동시에 풀스윙으로 격돌하며 첫 번째 다운을 가져간 그는 그대로 승기를 잡는 듯 싶었으나 숏어퍼 한 방에 다리가 풀려버리고 사이좋게 다운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카메라에 피를 튀기는 레프트로 영화 같은 KO를 연출합니다. For Velasquez and the reverse, the white with blue trim for the win. Wow, I think Overhand right. Velasquez to no avail, trying to snatch the half blood. Velasquez. 그렇게 연승에 성공한 응우에는 개성 넘치는 방식으로 BKFC 벤텀급 챔피언에 오르는데요. 파퀴아오가 연상되는 속사포 연타를 쏟아내면서 공격턴을 주지 않는 맨손 복싱의 핵심을 짚어냅니다. 그리고 응우에는 두 체급을 올려 라이트급 타이틀에 도전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체급의 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MMA 출신의 루이스 팔로미노와 싸우게 된 그는 이번에도 체력을 앞세운 볼륨 펀치로 대항하고 언젠가는 쓰러진다는 생각으로 두드리지만 볼륨에 비해 유효타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특히 눈 주변에 커팅이 발생하면서 가뜩이나 좁히기 어려운 신장 차이가 곱절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만약 프로복싱이었다면 토투토 거리에서 승부를 걸었겠지만 어느 정도 더티복싱이 허용되기 때문에 키가 작은 웅우엔이 칼라타이에 잡혀버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웅우엔의 노림수가 간파되면서 수비적이었던 팔로미노가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번 시합에서 알 수 있는 프로복싱과 베어너클의 차이점은 프로복싱의 경우 더블잽 같은 앞손 패턴으로 전진을 위한 셋업을 쌓을 수 있지만 맨주먹의 경우 거리를 재거나 간보는 주먹을 냈다가는 한팔 거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치명타를 입는다는 것인데요. 결국 아기로전에서 존 도슨이 그랬듯이 단신의 입장에선 한 큐에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Game coming in hard. To the inside comes Palomino. Opening up with volume. Straight. Number 4. 폴 말리나지. 맥그리거와 메이웨더의 크로스오버 매치에서 맥그리거의 스파링 파트너였던 폴 말리나지는 프로복싱 36승 8패로 IBF 라이트 웰터급 챔피언을 지냈던 선수입니다. 즉 세계 레벨의 복서가 전무하다 싶은 BKFC에서 프로복서로서 커리어가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말리나지의 BKFC 진출은 수많은 복싱 팬들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대를 받고 올라갔으나 그는 앞서 소개드린 선수들보다 떨어지는 기량을 보이고 말았으니 바로 고통의 멘탈이 무너지면서 복싱에서의 퍼포먼스가 전혀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을 짚어보자면 베어너클 복싱이 이제야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였고 맨주먹에 적합한 스타일이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 챔피언이라 할지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상대는 맷집과 펀치력이 좋은 UFC 출신의 러시안 해머 아르템 로보프. 거친 싸움을 즐기는 브롤러로 BKFC에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특히 MMA의 경우 오픈 핑거 글러브를 쓰는 만큼 펀치 공방의 모양새가 BKFC와 흡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복서보다 MMA 선수들이 적응하기가 쉬웠는데요. 그런 이유로 로보프는 자신있게 들어갔으나 말리나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몇 차례 좋은 그림을 만들었으나 투박한 로보프에게 복싱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2019년이 맨손 복싱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말리나지는 오는 2025년 10월 19일 타일러 굿맨을 상대로 맨손 복싱 복귀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Number 5. 오스틴 트라웃. 2024년 6월 저희 채널에서 소개드린 오스틴 트라웃은 비록 정식 챔피언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전성기 시절의 카넬로와 호각세로 싸울 정도로 세계 레벨의 복서입니다. 정석적인 사우스포 스타일로 풋워크가 뛰어나고 운영 능력이 발군인 그는 리스크를 최대한 억제하는 치밀한 복싱을 구사하며 접근 전에 약점을 보이지만 웬만해서는 거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스타일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복서로 활약했던 트라웃은 2023년 뜬금없이 BKFC에 나오는데요. 그의 상대는 마찬가지로 BKFC 데뷔전인 디에고 산체즈. UFC를 대표하는 진흙탕 싸움꾼으로 근성과 투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트라웃은 저돌적인 산체즈를 본연의 스타일로 격파합니다. 경기 초반 헤매는 모습이 나왔으나 이내 적응을 마친 트라웃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앞손 견제에 집중하고 잔매가 쌓일수록 산체즈의 안면이 망가지면서 2라운드도 지나기 전에 유혈이 낭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산체즈의 유일한 무기인 전진러시의 위력이 반감되면서 트라웃이 프로복싱에서 보여줬던 전형적인 승리 패턴으로 가는데요. 그렇게 안정적인 운영으로 상대의 안면을 작살내면서 4라운드 닥터 스탑 KO로 마무리합니다. 이 승리로 BKFC 한 경기만에 타이틀샷을 받게 된 트라웃은 루이스 팔로미노를 상대로 웰터급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BKFC 9승 무패 3KO로 물 만난 고기처럼 활약 중인 팔로미노.
그러나 근본 있는 복서를 마주하자 심각한 격차가 벌어집니다. 심지어 손등으로 가격하거나 머리 컨트롤로 회피하는 등 맨손 복싱에 어울리는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던 트라웃은 무패의 챔피언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데요. 한 번의 위기 없이 모든 라운드를 압도하면서 BKFC 이전만의 웰터급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참고로 트라웃은 한치의 오차 없는 아웃복싱으로 현재까지 타이틀 2차 방어에 성공했으며 순수 기량이 월등하다면 글러브 유무는 의미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Counter left hand from Trout. Palomino into the mid-range. Step in from Patan. Trout playing to the crowd. Good jab again. Duck under on the right hand of Palomino. 예, 오늘은 BKFC에 도전한 프로복서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프로복싱과 베어너클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어떤 스타일이 효율적인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으며 마이크 페리 같은 터프한 브롤링이 먹히는가 하면 오늘 소개한 오스틴 트라웃 같은 세련된 아웃복싱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즉 온갖 스타일이 난무하다가 GSP의 등장 이후 MMA의 기본 개념이 확립됐듯이 맨손 복싱 역시 아직 탄생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곧 새로운 정석을 제시하는 선구자가 등장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다양한 스타일이 나올 때가 투기 종목에서 가장 재미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BKFC의 과도기를 많은 이들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